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아, 두 가지 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우선 철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책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거기도 할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의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래 지리하게 지금 끌고 오기 때문에 이제는 수건이라는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김포시가 원래대로 했으면은 지금 철책 제거가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서로 소송으로 공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철책 제거를 재추진하는 거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없던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참 잘못된 거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그 소송 가는 건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쭉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삼성하고 그 김포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86억에 지금 소송을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86억에 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소나라고 소나 설치를 하면 ROC라고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적합하게 맞추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합참해서 제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건데 이 ROC 충족을 시켜주는 성능 검사를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결과치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합참하고 얘기하면서 당신네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냐 해서 그쪽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이거 통과시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겨울에 올 수 있습니까? 겨울에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계절에 침투가 불가능한 계절에 ROC가 안 나온다고 해서 불합격되고 김포시는 삼성 SDS 보고 돈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삼성 SDS는 계약 자체가 무리한 계약이다. 이 계약이 잘못됐다. 우리는 분명하게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와서 이거를 논하는다고 하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전제는 뭐냐면 이 철책 제거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김포시는 될 재간이 없다. 이제는 국방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 전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제가 한다 그러면요 우리 김포시에서 돈만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합니다. 바로. 근데 김포시는 이 돈이라도 어떻게 다시 되돌려 오면은 또 뭐 어떤 여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재판이 민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조정하죠. 뭐 너도 좀 잘못됐고 너도 좀 잘못됐고 그러니까 얼마 선에서 양보하고 이렇게 끝나겠죠. 이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저는 전제가 김포시가 부담금을 내서도 안 되고 낼 돈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국방 예산으로 편성해줘라. 나는 무슨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금년도 5대 역점 사업에 이걸 지금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국방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 11일 날 다시 우리 국방위원회 열어서 자문위원 국방위원회 내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전문위원하고 다시 보강을 더해가지고 여기서 국방부가 퇴로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참 이거 이제 국방부를 이제 우리는 지금 합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얘가 주무부서니까
그리고 김포시,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 또 국방위 전문위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국방 작전부장, 합참 작전부장이 투수탄데요. 이 친구의 논리는 그겁니다. 계속 그 경계 작전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대체해줘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해줘야 자기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해서 여기다 갖다 줘서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방부로 넘겨줘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권고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이 문제는 종결이 지어져서 내년도에는 철책 제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3일날 2월 23일날 궁금하신 분들은 김포대교 밑으로 좀 오시면 우리 기자단에서도 국방차관, 또 17사단장, 국방부 작전부장, 또 국방부의 시설국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차 타고 전류리까지 가고, 그리고 그 배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저 시향에서부터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이 그림을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다보는 그런 것을 국방 차관서부터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김포 시민이 왜 이걸 자꾸 달라고, 품으로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올해 조만간에 이거 종결 짓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금년에 이제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정감사 10월달에 하고 나면 11월에 이제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예결위에서 요 예산 삭감 안 당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겨울에는 머니까 침투가 안 되는 거고, 여름에는 폭우가 많이 내리니까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개 특수부대도요. 이거 우리 특수부대가 해봤대요. 그랬더니 4시간 걸린답니다. 반산에서부터 해서 전류리까지 2시간, 전류리에서 김포대교까지 2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요즘 특수부대는 안 해봤대요. 우리 군에서 제일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가 어느 부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했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침투한 사례가 79년. 또 두 번째 인천 지하철 건은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쉽지만 서울 메트로가 우리 김포 들어오는 것은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 후, 10년 후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당대에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본 결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중전철인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아시는 것처럼 김포 신도시까지 들어오려고 그랬던 겁니다. 검단 신도시로 해서, 근데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가 무산되니까 아예 김포 인천시도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중앙대학교 하려고 했던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가 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대로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신도시로 들어가는 노선이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구간이 자체가 길어져 가지고 그것은 우리 함께 한다 그래도 우리 부담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인데요. 2호선이 이제 검암역에서 우리 여기 105호 역사로 들어오는 안을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검암역은 KTX가 가는 역이고 인천 지하철이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급행 지하철이 들어가는 역입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검암역하고 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또 인천시도 BC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승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만 연장, 불로동으로 해서 감정동으로 해서 백오호 역사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오호 역사가 왜 일로 들어오냐 하면요, 여기가 우리 광역대책에 보면은 일산으로 지하철을 넘길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이 백오호 역사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GTX가 일산 기택스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꽤 오래 걸리겠지만 뭐 같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김포시 재정 같이 들여다보면서 형편이 되면 우리도 저 GTX를 종점에서 같이 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105호 역사에서 킨텍스역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리가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파주는 이미 GTX를 파주까지 연장하려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4천억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도 아직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천 지하철이 우리로 오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인천 지하철 경전철 2호선이 105번 역사로 오는 것이 1단계다. 그리고 2단계는 꿈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킨텍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로 조일희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철칙 제거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희 김포시도 평화의 도시고 통일의 도시 해가지고 그 한강 하구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강하구 활용 방법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뭐 어떤 것들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김포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통일을 대비하는 평화도시를 하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셔서, 우리 저 고정리 일대에 한 100만 평 이상 거기를 이제 배후 공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도로 계획도 만드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제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천원서부터 시작하는 그 벨트가 이쪽 서부 쪽의 종점이 이제 애기봉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이슈를 선점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참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 우리 김포를 미래에 남북 간의 어떤 경협의 축으로다가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시장님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그 차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서 보면, 첫 단계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 또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 과연 김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전폭적인 생각을 같이 해주고 또 지원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우리 김포에 국토부에서 아주 고위직에 계셨던 이런 분들을 제 개인 자문 쪽으로다가 모셔와서 김포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활동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죠. 가서 만나서 이해 구하고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한강로가 신도시까지 운양 용화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강로가 1차적으로는 시암리를 거쳐서 개성으로 넘어가는 이 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실현 가능한 겁니다. 우선 가능한 거부터 저는 집중적으로 지금 손을 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소망하는 거는 이 기본 설계가 반영되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암리까지 이 도로가 사실 도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 기존 그 군사도로도 있고 있는데 군인은 흔쾌히 지금 좋아합니다. 자기네들도 도로가 넓어지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 자금도 있고요. 또 접경지역 특별 기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김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비를 다만 30억, 50억이라도 좀 태우려고 그럽니다. 이걸 태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속 사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렇게 문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기존의 그 철도 다시 복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축들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김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화인데 인천시는 이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근데 이건 거의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인천공항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것이 서울 시민도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48번 수참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해서 파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2017년 3월에 준공이니까 이 도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만 좀 만들어주면 나중에 요 구간은 상당히 짧은 구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개성은 사실 요게 여기서부터 다 합쳐갖고 4.7km인가 얼마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요 인근에 뭐 고정리는 좀 그렇고요. 요 인근에 배후 공단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용도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그 개성하고 공단에서 걔네들이 이렇게 브라킹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못 갖고 나오고 생산이 안 되니까 그 기업들이 참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을 하고, 여기서 생산한 제품들은 여기에서 물류기지 그리고 R&D 센터 이런 것들을 복합, 우리 정부 R&D 센터 그리고 기업들 자체 R&D 센터를 여기다 만들어주면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도로를 만들어서 준비하자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아마 우리가 평화도시 또 통일도시 그런 거에 한 발짝 우리가 다른 곳보다는 인천의 이 공항, 항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뭐 평택항도 마찬가지죠. 일루에서 제2가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저 송산, 안산 글로 해서 평택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걸 아무리 놓고 봐도 우리 김포가 가장 최단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확보된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명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지금 습지 보호구역이에요, 그쪽이. 예. 그래서 안정구역으로부터 상당히 부닥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사례가 되는데, 이런저런 게 굉장히 또 남산 쪽에 가입을 하라고 지금 안정구에서 압력을 넣고 있고, 그 일대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그래서 저번에 제약이 상당히 많고. 저번에 이제 그 환경부의 담당 과장하고 제가 이제 의원실에서 남사르 문제 또 우리 이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환경 쪽에서의 제약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람사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 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습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철책 안이 다 지정돼 있죠. 철책 밖은 아니고 이 철책 밖은 아니고 그래서 람사르는 오히려 잘 활용하면 람사르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는 이중 규제는 아니다. 람사르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습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 습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같이 람사르도 같이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람사르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습지는 반드시 그 람사르 습지는 가져야 됩니다. 람사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근데 우리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람사르 문제는 우리가 기회로다가 제가 보려고 저와 함께 다시 와서 보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람사르를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봐라.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알았는데 이제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다시 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철조망 안쪽에 우리 도로가 이제 한강평화로가 이제 구상이 되면 설계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습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허가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준다 뭐 제약을 제동을 걸겠다 하는 소리 효과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게 문제가 될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지에서 습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기 뭐냐면은 그 지금 한강로를 저 시암까지 뚫으신다 그랬는데 그가 1구역이 문화재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정해놓고 철책 바로 옆에 1구역에 가지고 이번에 그 농민들이 그걸 모르고 매립을 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하라 해가지고 가구당 뭐 2천 몇백만 원씩 그걸 다시 퍼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는데 그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화 관광부하고 이렇게 어떻게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도를 뚫는다 그러면 선이 아니라 점이겠죠. 네. 문화재로다 지금 네. 1구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선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지역이겠죠. 이렇게 이제 철책이가 이제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정도 가발을 해서 이렇게 제가 전문성은 뭐 디테일로 막 들어가면 제가 답변이 참 막막합니다. CT21 최국일 기자인데요. 의정보고서 제일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인천 김포간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국비 4,380억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국비 확보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4,380억에 대해서요. 국비 확보 과정은요. 이게 뭐 간단한 겁니다. 정부에서 2,109억 원을 정부 안으로 올해 토지보상금으로 넘긴 겁니다. 그것을 국토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결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까지 보상이 100% 보상금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2017년 3월에 준공을 못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의원님도 역할을 일정 부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건 뭐 이학재 의원 뭐 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나? 알겠습니다. 2017년 3월 준공을 왜 이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이 넘어가서 준공이 안 되면 이거 페널티를 물어요.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그런데 보상금을 늦게 줘가지고 준공이 늦어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페널티에서 예외 조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018년으로 넘어가도 그 포스코 건설이 주관사인데요.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14개 회사가 돈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죠. 네, 서보이게 시장입니다.
조금 좀 지역적인 말씀드리려고 지금 김포와 인천시와 강화군이 지금 현재 인천시장으로 가 있는 유정복 시장이 옛날에 인천으로 환원할 때 시장으로 알고 계신데 강화와 김포가 합방 관계를 지금 굉장히 물밑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유정복 시장과 강화군의 합방 관계를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지금 김포도 그렇고 강화도 김포에 예속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성적으로 많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장으로 와 있는 유정복 시장이 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강화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또 강화는 김포를 거쳐서 인천을 가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화가 인구도 작고 면적은 넓은 관계에서 지금 합방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감안해서 이정복 시장님과 같이 좀 상의하면 옛날에 그 당한 거를 지금은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의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강화하고 김포하고 합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 찬성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네. 김포와 강화 강화를 김포로 흡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인천으로 합병하는 건 말고. 네. 아, 그럼 한번 찬성하시는 분은 강화를 김포에다 붙이자. 그래서 김포를 좀 크게 만들어 보자. 세 분인데. 아니 그럼 찬성하죠. 아니 그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까꾸로 유정복 시장이 까꾸로 뒷벌 데리고 왔게 명정을 하는 거예요. 까꾸로. 저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소는 들었는데요. 제가 인천시장님께 뜻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뭘 구상하시는 게 있는지 하고 여쭤볼게요. 잠깐만 좀 아까 그 외곽 순환도로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천에서 지금 하성 입구 사거리까지 민자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성 입구에서부터 저 파주 한강을 통과하는 해고 파주까지 가는데 파주에서 저쪽은 지금 민자로 거의 들어와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파주에서 뒤는 다 민자로 돼 있고 하성 사거리에서 인천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해서 공사가 많이 됐습니다. 30% 했습니다. 문제는 하성 입구서부터 파주 한강을 지나가는 도로가 설계가 노선이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저기 기존의 전유리에서 옛날에 강경구 시장일 때 하성 대교를 나서 건너가는 안이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또 제두름이 지역이 돼서 지하로 가라 올라가라 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그 노선도 갖고 있다. 이동원 특보. 네? 노선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갖고 있어요? 서울서 갖고 있어요? 가서 봐봐요. 이게 의원실에 있습니다. 이게 노선도랑 시에 가보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니요. 네? 정확한 거 하나. 아주 확정이 됐습니까? 그럼요. 아, 그런데 한강을 넘어가는 방법만 아예 그건 그냥 남겨놨습니다. 지하냐, 지상이냐, 다리냐, 교량이냐 이것만 아예 그냥 논외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노선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정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민자인데 민자도 2,300원으로 요금도 결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계약할 때 1.05배라고 아예 딱 요금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요금의 1.05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민자 하면 우리가 맨날 바가지 도로고
재정도로는 도로공사도로는 상대적으로 좀 싸고 그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민자만 다니잖아요.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 저 뒤로 돌아갈 때 맨날 민자로만 가가지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1.05로 대비 1.0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2,300원입니다. 송도까지. 국방부요 주시죠. 국방부요. 예. 그 해병 이사단장 좀 말씀 좀 하셔가지고요. 사단장이 옛날에 새로 오면은 여기 저 관내 언론 불러서 전방그 안보 상황도 브리핑하고 그래도 좀 뭐 정리도 하고 이런 제도가 없어져서 언제부턴가 그냥 슬그머니 왔다 이러면 슬그머니 가.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관내 어떻게 언론하고 그 사이가 그렇게 안 좋냐 이래가지고 겁을 한번 주시라고. 하여튼 그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심각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의정 활동에서 비춰진 김포시의 당면 과제는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짧은 의정 활동이지만 김포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여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발버둥만 쳤다 그렇게 개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떴고 귀가 조금 들리는 수준이다 그렇게 그냥 자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문제는 우리가 제가 이게 누구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하철 이게 지금 2량짜리 플랫폼도 2량, 어차피 이거는 김포 역사에 있어서 2칸짜리 열차가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기능은 있어요. 분명히 저 지하철 착공으로 인한 순기능은 있습니다. 알고 왔든 실체를 모르고 왔든 김포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의 1등이다. 이 기능은 분명히 좋은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기능이 있어야 그나마 2량짜리라도 더 탈 수 있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BC가 저게 8만 명이 타야 손익인데요. 8만 명이 탈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이게 빨리 50만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하철 착공은 좋은 시그널을 보낸 건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김포 발전에 분명한 저해는 맞다. 왜? 서울 지하철이 3호선이든 9호선이든 5호선이든 직접 다이렉트로 못 들어온 거에 대한 후회는 나중에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신도시에 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김포 지금 5개 읍면에 하다못해 하성으로 들어가는 저 도로가 빨리 돼줘야 거기 상하수도 가스도 지금 집어넣어줘서 하성 사시는 분들 하성 인구가 매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을 빨리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하철 예산, 특히 몰입 예산이 되다 보니까 5개 읍면에는요 너무나 지금 발전은커녕 유지 관리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인데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이요, 뭐 교통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보고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김포는 편서풍이 1년 내내 부는 동네이기 때문에 양천, 대꽃, 저쪽 그 인천의 대곡, 금곡 이런 쪽에서의 공해가 발생하면요 전부 김포로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 많은 분들을 가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때는 뭐 일요일 날도 가서, 지난주 일요일 날도 가서 내가 그 주민들 박종태 씨 뭐 이런 사람들 가서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그 아주 매캐한 냄새,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중금속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 바람 아주 느끼기에 왜 그런 느낌이 오는 냄새. 그 냄새가 상시적으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이래 갖고서야 이게 무슨 내 당사자 문제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그 인하대학교 용역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간의 그 환경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시가 용역 그 주는 기관하고 유착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검사나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입맛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포시가 지금 두 군데다가 거물대리, 초원지리 이쪽에 지금 그 오염 실태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하나는 환경건강연구원인가 그 거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인하대학교에 줬는데 그 5월달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일부의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우리 김포시에 대한 불신이 좀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이나 시의 이종경 국장이나 이 사람들의 의지는 저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무슨 뭐 꼼수를 부려서라도 면피하자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층울공단 한 110개 정도 되는데 우선 그 사람들 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맺어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자 하는 것을 시간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봐서 안 되면 그때는 무지목지한 단속이 들어간다. 정부 합동 기동 단속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환경 문제는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는 전부 위임사항입니다. 중앙정부는 단속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지방정부가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김포의 대대적인 김포, 음성, 김해 세 군데가 대표적인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지역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세 군데입니다. 거기 김포가 유감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 음성, 김해.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 합동 기동 단속반이 김포에 파견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율에 의해서 우리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업주들에게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스스로 한번 하는 시간을 줘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아주 시민들과 이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3회 무게에 늘려있는 그 산악지대의 그 시민들하고 그 소통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1회씩 그 마지막 주 토요일은 소통의 날로 하고 있는데요. 프랭카드까지 붙였습니다. 소통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무슨 내용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시간을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제가 다른 날이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